언젠가부터 피어싱은 귀걸이만으로 한정되지 않아 다양한 부위에 주얼리를 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의 이름으로 불리는 피어싱존은 하나의 팬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피어싱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오늘만 사는 해적과 신라시대 화랑의 그루밍, 그리고 시대의 명화도 만나게 됩니다. 귀걸이를 하면 1.5배 더 예뻐 보인다는 말이 있죠. 이제는 귓불만이 아닌 여러 부위의 피어싱을 하는데요. 안티트라거스, 스너그, 귓바퀴, 헬릭스, 포워드 헬릭스, 아웃컨치, 룩, 베이스, 이너컨치, 트라거스가 있고 그 조합에 따라 연예인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중 신미나존, 제니존, 태태존을 설명해보자면, 먼저 피어싱 입문서로 불리는 배우 신미나 씨의 피어싱존은 처음에는 아우터 컨치 부위를 일컬었고 새로운 피어싱이 등장하며 이너컨치가 뉴 신미나존이라 불렸습니다. 신미나 배우는 1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프랑스의 주얼리 브랜드 까르띠에의 뮤즈이기도 한데요. 지난 2월 공개한 화보를 보면 핑크 다이아몬드, 파란색 에메랄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귀걸이까지 특유의 우아함으로 소화해낸 걸 볼 수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제니는 트라거스와 귓바퀴가 대칭을 이루도록 피어싱을 해 패셔너블함을 더한 제니존을 만들어냈고, BTS의 B는 왼쪽 귓불에 삼각을 이루는 3개의 피어싱을 해 본명을 딴 피어싱존, 태태존을 탄생시켰는데요. 그동안 B는 진주, 큐빅, 달, 링부터 드롭 이어링 등 다양한 디자인을 소화했고, 그의 무대 의상과 메이크업, 피어싱의 조화가 덕질 포인트로 자리 잡는가 하면 팬들의 태태존 인증샷이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BTS의 다른 멤버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정국도 피어싱을 자주 착용하는데요. 얼마 전 발표한 버터의 뮤직비디오에서도 피어싱이 돋보이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예슬, 보아, 박수진, 려원, 공효진, 태연, 강민경, 지드래곤 등 많은 셀럽들이 피어싱을 애용하고 있죠. 래퍼의 눈썹과 가수의 배꼽 피어싱 등 바디 피어싱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가수 현아가 하면서 화제가 된 쇄골 피어싱은 너멀 피어싱이라고 불리는데요. 피부를 절개해 자리를 확보한 뒤 살 안쪽에 앵커를 삽입하고 헤드에 원하는 액세서리를 결합하는 식으로 착용하는데, 눈썹, 눈 밑부터 인중, 손가락, 손목, 명치, 허리 등 다양한 부위에 시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위를 불문하고 모든 피어싱에 부작용 위험이 있는 만큼 위생 상태가 좋은 곳에서 시술하는 것과 시술 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피어싱을 애용하는 캐릭터 중 하나로 해적이 있습니다. 각종 영화와 애니메이션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이들은 사후 자신의 장례비를 지불하기 위해 귀걸이를 착용했다는데요. 먼 바다로 항해를 떠나는 해적은 언제 어디서 죽음을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파도에 쓸려간 자신의 시체가 육지에 닿았을 때 발견한 사람이 장례를 치러줄 수 있도록 값비싼 금이나 은으로 된 귀걸이를 했고, 귀걸이에 이름이나 고향을 새겨 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쪽에만 피어싱을 하면 동성애자라는 말도 바이킹족의 문화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길을 떠나기 전 바이킹족은 일종의 커플 반지 같은 개념으로 연인과 한 쌍의 귀걸이를 나누어 꼈다고 합니다. 이때 서로에게 향하는 방향으로 귀걸이를 착용했는데, 이 위치가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이었다고 하죠. 이는 남녀가 나란히 있을 때 오른손에 무기를 든 남자가 오른쪽으로 걸어 왼쪽에 있는 여성을 지킨 것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이와 다르게 오른쪽 귀에 피어싱을 하는 남자와 왼쪽 귀에 피어싱을 하는 여자는 동성애자라는 얘기가 생겨난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별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은 한 사람의 외모와 취향으로 성 정체성을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를 배우고 자란 우리나라에서는 피어싱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기도 했지만, 사실 한반도에서 피어싱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고 귀걸이 자국으로 조선인을 가려냈을 정도로 우리 조상들은 남녀 할 것 없이 귀걸이를 애용했다고 합니다. 조선 광해군 때 쓰인 어우야담을 보면 중국어에 능통한 안성란이란 역관이 현지에서 조선인을 상대하지 않는 한 중국인 기생에게 중국인인 척하고 접근했는데, 워낙 중국어를 잘해서 처음에는 속았지만 그의 귀를 보고는 귀걸이 자국이 있으니 조선인이라며 들통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보다 전인 삼국시대, 세 국가 중에서도 신라의 스타일은 화려하기로 유명하죠.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미실, 덕만, 천명 등 등장인물은 목걸이, 머리 장식 등과 함께 화려한 귀걸이를 착용하고 남성 인물들도 귀걸이에 화장까지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남 집단으로도 잘 알려진 화랑에게 귀걸이는 젊음과 능력을 과시하는 수단이었다는데요. 당나라에서 쓴 신라 견문기인 신라국기에는
귀인의 자제 가운데 아름다운 자를 뽑아 분을 바르고 곱게 꾸며 이르기를 화랑이라 하였는데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를 받들어 섬겼다라고 쓰여 있어 드라마 속 스타일이 당시 모습을 반영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중국에서 그려진 당염 리본 왕회도를 보면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사신에게서도 피어싱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는 귀걸이를 한 가장 유명한 소녀가 있습니다. 바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인데요.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라고도 수식되는 이 그림은 17세기에 활동했던 요하네스 베르메르가 그린 것으로 그의 기존작들과 비교해 눈에 띄게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네덜란드 주요 연구기관이 합동해 25년 만에 다시 그림을 정밀조사한 결과 17세기 때 금보다 비쌌던 청금속으로 만들어진 울트라마린이 아낌없이 쓰였고, 소녀의 입술과 얼굴의 주황색은 멕시코와 중남미의 선인장에 사는 연지벌레로 만든 코치니를 칠한 것으로 이 또한 고가였다고 합니다. 작가 베르메르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고 터번을 두르고 진주 목걸이를 한 이 소녀의 정체도 알려지지 않아 신비함을 더하는데요. 그림을 바탕으로 쓰여진 동명의 소설은 2003년 영화로 각색돼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그리트를 스칼렛 요한슨이, 작가 요하네스 베르메르를 콜린 퍼스가 연기했습니다. 영화에서 둘은 주인과 하녀 사이로 그려지며 그리트가 가진 예술적인 감각을 베르메르가 알아차리면서 가까워지는데요. 그는 그리트에게 아내의 진주 귀걸이를 하고 그림의 모델로 서달라고 하고, 고민 끝에 이를 승낙한 그리트의 귀를 베르메르가 직접 뚫어주며 진주 귀걸이를 건 그녀의 모습을 그려나갑니다. 순결 그리고 북이라는 뜻을 가진 진주. 그림 속 소녀의 모습은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원작 소설을 쓴 작가 트레이시 슈발리에는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여전히 강력한 신비를 내뿜고 있다. 소녀의 표정에 사로잡혀 소설을 썼지만 나는 아직도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 결코 알 수 없기를 바란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미라, 외치부터 이집트의 파라오, 페르시아의 전사, 인도의 부처에게서도 피어싱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의 오지는 스타일, 피어싱은 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오래된 욕망과 한 집단의 문화를 담고 있는 존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 양쪽 뚫었는데 보시면 귀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귓볼도 두꺼워갖고 처음 뚫을 때 이게 잘 뚫었어야 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뚫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뺐다 꼈다 할 때 저는 계속 막히는 거야. 이렇게 넣다가 뭐 오래 못 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안 낍니다. 힙합.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귀 뚫는 남자 흔치 않았죠. 얼굴이 이미 개성이기 때문에 굳이 뭐 아파 그 막 곰잖아.